네, 8번째 NBA 온에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되게 이슈가 되는 대결이 있었습니다. 기계와 인간의 대결,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 대결에서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와는 다르게 기계가 승리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맞서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 확실한 거는 좋아하는 사람과 웃고 떠들고 느끼고 이렇게 떠들고 웃는 모습들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아하는 저희 브로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겠습니다. 이제부터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이번 주 또 알파고인가요? 사람 참 좋아하세요. 오늘 함께하는 또 함께하는 브로를 소개하겠습니다. 학도님. 안녕하십니까, 학도입니다.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수인입니다. 자유인님. 안녕하세요, 자유인입니다. 네, 저희가 아침이다 보니까 목이 다 잠겼네요. 네. 한 명이 과음을 하고 와갖고 파티의 일본. 네, 댓글부터 좀 소개해드릴게요. 저희가 시간 순으로 좀 소개시켜드리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플래시 14님. 뭐 학교 다녀서 이 느방기를 못 보는데 팟캐스트 듣고 다시 또 듣고 감사합니다. 경기 보는 것에 대한 갈증을 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제발 오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바 별개의 질문이 있는데 농구화를 신고 하는데 조금 아프다고 발이 아프시다고 농구화는 릴라도 2를 신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발바닥이 아픈 부분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의사가 아니어서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릴라드 2가 좀 아디다스 신어서 그래요? 농구는 나이키죠, 나이키. 그렇죠. 저희가 또 아디다스 카테고리 매니저가 저희 또 지인인데 저희가 또 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농구화는 나이키죠. 축구화는 아디다스 신으시고 농구화는 나이키 신으셔야죠. 근데 릴라드 2가 좀 바닥이 좋지 않다는 좀 리뷰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농구화는 조금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뭐지? 줌플라이트 나이키에서 나온 게 쿠션도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족저 근막염을 예전에 알았었는데 그 줌플라이트 신고 좀 발에 흡수되는 그 충격이 좀 완화되더라고요. 네, 저는 제가 신고 있는 게 뭐죠? 뭘 하도 많아갖고. 아니,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아니, 왜냐하면은 학도님하고 그때 선물로 주셨거든요. 하이퍼 뭐 아니에요? 그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거 나름. 하이퍼. 네. 그거 되게 좋고 폴 조지가 신는 거. 예요, 제 건. 그거 좋고 개인적으로 르브론이 쿠셔닝이 좀 좋으니까 뭐 일단 발이 아프시면 좀 쿠셔닝이 좋으신 게 신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네. 네. 농구하는 나이키에게. 농구하는 나이키. 언더아머도 괜찮더라고요. 언더아머. 이번 시즌에 커리 품목이 에어조던 제외하고는 1위 했더라고요. 예. 다음은 웨이드 플래시 3님. 재밌게 듣고 있어요. 데릭 로스 얘기는 이제 그만 안 할게요. 안 하면 되잖아. 위클리 플레이어로 코비나 웨이드 소개해주세요. 예, 저도 뭐 코비나 특히 웨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아하는 플레이 때문에 조만간에 제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제플리카님. 선수들 계약할 때 맥시멈 미니멈 이야기가 있는데 뭐 NBA 선수들 아무리 잘해도 맥시멈이나 미니멈 사이의 금액은 계약이 되는 건가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커리가 17년도에 맥시멈 금액으로 계약할 거라고 하는데 커리 맥시멈이 얼마인가요? 셀러리캡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서 별도의 저희 자유주의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그냥 질문에 커리의 맥스액이 얼마 정도냐라는 말씀에는 아마 17년도에 이제 저희가 뭐 방송 중계료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아마 팀당 맥시멈 그 셀러리 캡이 한 108 밀리언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 약 그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 현재 커리의 연차를 고려했을 때 그거에 한 30%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까 30%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아마 한 연 32.3일 정도를 아마 맥스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맥스로 받으면 그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셀러리 캡을 다루면서 주요 선수들이 어디까지 오를 수 있고 어떠한 계약 컨택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별도의 시간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러리 캡은 사실 뭐 그 BRI라고 하죠. 저희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 농구 관련된 수입이 얼마나에 따라서 그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때 가서 가봐야 되겠지 알겠지만 지금 샐러리 캡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준현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108밀리언 정도 예상이 된다면 30%는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아마 그래서 스포츠 네이션이라는 그 미국 사이트에 보니까 한 대략 32.3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예, 다음은 핵베리님, 자주 댓글 달아주신 분이네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끼리 10년이나 알고 지냈는데 부럽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NBA를 본 지 4년밖에 안 돼서 앨런 아이버슨이라는 선수를 자세히 모르는데 워낙 언급이 많이 돼서 궁금합니다. 4년이니까 이해는 할게요. 화 안 내시는 얘기죠. 앨런 아이버슨은 96년도 1라운드 픽으로 들어와서 2000년도 때를 지배했던 선수들 중에 하나입니다. NBA 한 아이콘이죠. 아이콘이고요. 거의 뭐 커리 수준의 임팩트가 있었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무방할 만큼 183cm의 키에 정말 어마어마한 스피드와 어마어마한 스킬로 상당히 리그를 한동안 풍미했던 선수고요. 그렇죠.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은 선수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대단히 워리어스럽고 신장은 작지만 네. 굉장히 뛰어난 사역을 했었죠. 또한 뭐 래퍼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어떤 흑인들이 대표하는 문화들을 진짜 이제 그렇죠. 되게 많이 몸으로 표현하면서 NBA에서 하나의 문화의 아이콘으로 조금 올라왔을 정도로 최근에는 그 시그니처 운동화죠. 캐트로 뭐 어떻게 발음을 했지 모르겠는데 한국말로 그 부분이 다시 이제 20주년으로 레트로 버전이 다시 나오면서 최근에 다시 또 인터뷰도 하고 CF도 찍더라고요. 파산했습니다. 근데 돈이 좀 없어갖고 그리고 콘로우라는 이제 헤어스타일을 처음으로 그쵸.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킨 장본인이죠. 암슬리브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암슬리브 거의 이제 앨런 아이버슨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힙합스러운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킨 것 같아요. 네, NBA 그쵸. 내에서. 또 뭐 대표적인 명언이 있잖아요. 다들 농구 하시는 분들 아는 거. 프랙티스 연습 말고 그거. 뭐죠? 농구는 신장이 아닌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그 명언 했었죠. 야오밍 경기 다음에. 네. 네. 그것도 있잖아요. 프랙티스. 그렇죠. Not a game. 제가 나중에 한 23번 나오는 프랙티스만 23번 하는. 네, 앤디 오은님 게스트란 아이디로 선수 별명을 물어봤던 분 사람입니다. 내용 소개되니 기분 좋네요. 사실 현직 방송인이시구나. 하루 2시간씩 TV 뉴스를 하고 있는데 전직 라디오 PD고요. 후기 읽기 짜릿하군요. 뭐 여쭤보신 질문은 조던 시대와 요즘 농구의 차이점을 짚어주셔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전술 변화나 빅맨의 3점이나 한 주간 즐겁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때와 지금은 많이 변했죠. 그쵸. 농구가. 뭐 사무국 차원에서도 이제 제도적으로 바뀐 룰 같은 경우도 있고 뭐 핸드 체킹 룰이라든지 지역 방어 유무 이런 수비적인 그런 제도도 좀 바뀐 게 많죠. 뭐 전술적인 변화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빅맨들이 림을 등을 지고 하는 플레이를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릭을 마주하면서 같이 뛰어나가는 플레이라고 그렇죠. 소위 이제 스몰볼이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것들을 메인으로 이게 다 하고 조던 있죠.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유명했던 센터들이 되게 많았죠. 최근보다. 물론 요즘에도 뭐 대표적인 센터들이 많지만 과거에 그런 빅맨들과는 살짝 스타일이 좀 다른 유형의 센터들이 많죠. 그렇죠. 경기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고 좀 더 이런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마 올스타 전에 ESPN에서 폴 조지의 이제 컴백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레이 스타일 변화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폴 조지가 지금 스몰볼이나 이런 트랜지션이 되게 빠른 이런 농구의 추세에 맞추려면 자기는 플레이 스타일 변해야 됐고 그래서 자기는 요즘에 농구를 뛰다 보면 모든 팀들이 가드 4명과 센터 1명으로 뛰는 느낌이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포워드들의 이제 스킬업을 요구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트랜지션이면 뭐예요? 트랜지션이? 예를 들면은 뭐 공수 전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면 제일 좋겠죠? 네. 공수전이 맞죠. 네. 그리고 뭐 제일 큰 차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조던이 은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NBA가 좀 이제 살짝 침체기를 겪었었거든요. 어떤 인기 부분에서 이제 좀 현황세를 겪고 있었는데 또 이제 90년대 하면은 또 이제 전형적인 그 블루 콜라 스타일의
그 슬로우 템포한 이제 하프코트 오페스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경기가 전개됐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팬들에게 어필하기가 좀 쉽지 않다 보니까 NBA 사무국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어떻게 NBA의 어떤 인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 해서 그렇죠. 어떤 선수 간의 어떤 컨택이나 이런 마찰 부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득점을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이런저런 많은 변화를 준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어떤 다득점 이런 페이스를 좀 만들어준 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그 유명 농구 선수들이 최근에 어떤 그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발언들도 좀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수비적으로 그 체킹에 그 더 뭐라 그럴까 관대했다고 할까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만 터치가 돼도 뭐 반칙이 불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거리가 많죠. 네, 뭐 사실은 지지난주죠. 게리 페이튼이 맞아요. 자기가 직접 그렇죠. 믹스 편집 올렸잖아요. 네. 파울? 네. It's not foul. 그리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이제 가장 이제 표적으로 삼는 선수가 이제 스티브 내시인 것 같아요. 네. 스티브 내시가 이제 그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백투백 MVP를 하던 시절에 이제 엄청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었는데 90년대를 풍미했던 전설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스티브 내시야말로 진정한 이런 룰의 변화에 대한 수혜자다. 그쵸.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아, 꼰대들. 네, 다음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댓글은 광장동 달달이 아버님. 딸 이압 반갑습니다. 제가 참 발음이 나시고요. 네, 제가 저번에 무의식적으로 갑자기 너무 다른 발음을 해갖고. 네, 뭐 되게 예전에 배드보이스 팬, 요즘 멤피스 바입니다. 학도님하고 되게 비슷한 아, 그러니까요. 선수를 좋아하시네요. 배드보이즈면 그 디트로이트 그렇죠. 1기, 2기 이제 1기, 2기가 나눠지죠. 네. 거칠고 부벼대는 수비팀을 좋아해요. 하지만 막가서 시즌 돼서 슬프네요. 그쵸? 저희도 슬픕니다. 제 판타지 선수였는데 많은 걸 잃었습니다. 요즘 멤피스 아주 우울합니다. 아, 근데 잘해요. 근데 멤피스가 갑자기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시즌 내에 전술 변화를 했던 팀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반강제적으로 그 젊은 선수들이 뛰고. 그렇죠. 이번 외곽 주에 중심으로 하고. 주전 4명 없었는데 클리브랜드 잡고. 네. 네.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 오래 했으면 합니다. 진행자분 목소리가 거친 시래기 꾹 건더기가처럼 이게 잘 들어보면 칭찬이시겠죠? 칭찬이죠. 칭찬이시겠죠? 네. 거친 시래기 국이 뭐지? 부드럽지 않나 시래기는? 시래기 꾹 건더기. 사람의 목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네. 은근 욕 같은데 이거. 같은 88님, 이분도 되게 반갑습니다. 광장동 달달이 아빠와 함께 다 반갑습니다. 되게 많은 얘기 써주셨는데 스포츠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라고 하시네요. 네, 학도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디시죠? 서울에 오셨대요. 이번에 포틀랜드에 계신다는 것 같았는데 NBA만이 가지고 있는 이벤트 마케팅, 다시 말해 농구 외적인 농구장 안의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KBL이랑 비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KBL하고 NBA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의 집중도 그리고 또한 소비자들이라고 하면은 뭐 관람객들이나 혹은 리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런 인텐션의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의 집결도나 사람의 관심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두 개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NBA의 비즈니스는 그런 인텐션들이 모이기 때문에 자본이 모이기 때문에 그 파생되는 컨텐츠나 혹은 제2부산물들 예를 들면 뭐 농구와 농구용품들 여러 가지 컨텐츠들로 산업군이 되게 확장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가장 우리나라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르깔통님, 약간 이분 댓글은 제가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약간 이제 뭐 네티즌스러운 댓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르브론을 그냥 인신공격하신 것 같아요. 뭐 인성이 별로라기보다는 캐릭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갈통님. 네, 오늘 댓글은 댓글 소개가 되게 많았습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박기훈님 제가 루키를 보내드렸거든요. 보내드렸으니까 인증샷. 네. 보내드렸으니까 도착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받아보시면 후기 남겨주세요. 네. 네, 이번 주 뉴스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첫 번째, LA 레이커스가 골든 스테이트를 이기고 LA 레이커스가 요즘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호수이님? 우승하죠 이제. 우승만 하면 되네 이제. 네, 최근에 3경기 2승 1패입니다. 레이커스 골수를 잡았어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레이커스인데 골든 스테이트 정도는 뭐. 아 골스가 근데 네. 승률 그 5할 미만 팀한테 계속 잡히니까 그냥 방심하는 건지 뭐 체력적인 문제인지 참. 5할이 아니고 2할. 이게 그 NBA 역사상 처음 있는 그렇죠. 일이면서요. 1할 때 팀이 9할 때 팀을 이긴 첫 그렇죠. 번째 사건이죠. 어. 네. 소름 끼치네요. 코비를 위한 선물이 아니었을까. 네. 굿바이. 굿바이 프레젠트. 아, 일부러 져줬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충 뛴 거죠. 그냥. 에이, 이 정도면 그냥 연습 안 하고 나와도 그냥 이기겠네 했는데 이제 슛도 안 들어가고 그날따라. 근데 레이커스는 골스 경기뿐만 아니라 요즘에 연건들이 활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루키 디안젤로 러셀이라든가 뭐 서포머 랜들 그리고 조던 클락슨의 활약이 되게 높아지는데요. 그전 경기 브루클린 경기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들을 보였어요. 연건들이. 네. 뭐 랜들은 뭐 그러니까 말만 소포머지 사실 뭐 지난 시즌에 뭐 한 경기도 제대로 못 뛰고 나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뭐 세 명의 이제 루키를 중심으로 지금 팀이 운영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코비야 뭐 지금 계속 뭐 들쑥날쑥하면서 못 나오는 경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루 윌리엄스 경기장 이제 25분 30분 정도 뛰는 선수가 지금 인저리로 못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런스 감독이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루키들을 많이 출전시키고 있는데 기대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죠 지금. 디안젤로 러셀의 득점포가 좀 요즘에 눈에 띕니다. 네. 그 이 선수 보면 살짝 그 슛 릴리즈나 이런 게 좀 커리랑 좀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 원래 입당하기 전부터 이제 커리랑 비교 대상이었었죠. 워낙 이제 릴리즈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운 스타일이라서. 뭐 근데 이런 전략을 좀 시즌 초부터 더 경험을 많이 쌓게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거 처음에 얘기했었죠. 그 이제 스캇 바이런스 바이런 감독이 바이런스 감독이 좀 이제 올드한 좀 그런 감독이다 보니까 루키들을 많이 출전시키는데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는 편이었는데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부상들이 이제 버티기 시작하고 시즌이 이제 끝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기용을 하고 있는데 기대 이상 정말 기대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자유님 좋아하시는 벤치 자원 한 명 있잖아요. 거기에요? 네, 포인트 가드. 아 후에타스. 후에타스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 LA가 후에타스가 벤치로 나오고 난 다음에 경기가 안정감이 좀 생긴 느낌이랄까요. 벤치가 나오면 거기 답 없었거든요. LA 그 재미가 없었는데 후에타스가 그 경기 스탯적으로 보이는 거는 뭐 적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볼 리딩을 하면서 경기를 이렇게 조율하는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선수가 NBA가 이번에 데뷔 시즌 그렇죠. 나이도 좀 나이는 있죠. 네. 네. 그래서 노장의 어떤 그 노익장을 과시하는 게 아니라 좋은 분석이네요. 경험에 의한 좀 코트 밸런스를 잘 맞춰주고 있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좀 프리지온이랑 좀 비슷한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또 눈에 띄는 거는 랜들의 들쭉날쭉했던 슛이 좀 안정화되는 느낌입니다. 뭐 랜들 같은 경우에는 UCLA부터 슛이 안 좋다는 걸로 유명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이제 슈팅 코치를 만나면서 좋은 슈팅 코치를 만나면서 좀 밸런스를 갖춰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우리 필리핀의 조던 클래스. 혼혈이죠? 네. 네. 그래도 필리핀 그 국적으로 국가대표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조던 클락슨의 정말 뛰어난 활약들이 클락슨이 뭐 작년와도 비슷해. 작년에도 이제 시즌 하반기에 올스타 브레이크가 끝난 이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네, 올스타 기점을 이후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포인트 가드라기보다는 슈팅 가드에 그렇죠. 가깝더라고요. 듀얼 가드. 네. 네. 사실 지금 레이커스상 로스터를 보면 정통 포인트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죠. 네. 후메타스. 그렇죠. 네, 뭐 후메타스. 네. 계속 러셀이 좀 그런 역할을 나중에라도 좀 해주면 나중에 좋을 할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근데 이 선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이제 릴리즈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조율하는 것보다는 뭐 커리랑 뭐 이렇게 커리와 초반부터 비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워낙 이제 득점력 이런 부분에서 좀 두각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서 앞으로도 좀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격적 스타일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니경처럼만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니 왜냐면 기분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형이 가지고 아니 브루클린 끝나고 브루클린 경기에 되게 백투백 클러치를 딱 쏜 다음에 자기 그 몸 안에 차가운 피가 흐른다고 Ice in my vein 막 이러지. 진짜 미친 새끼. 진짜 아니 좀 잘하고 그런 짓을 하지 진짜. 다음 시즌에 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면 바이런스 감독과 굉장히 안 맞는 스타일이죠. 네, 거의 지금 뭐 출전을 뭐 사실 거의 못하다시피 하다가 최근에 이제 부상 때문에 억지로 나오겠긴 한데. 근데 아이스 in my ve인은 디안젤로 러셀했어요. 아 그래? 니경이 한 게 아니라. 아, 그래? 네. 아니 근데 니경도 그 방금 호세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자기 트위터에 자기 트레이드 안 돼서 뭐 좀 다행이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뭐
그 사람은 연애가 목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불쾌해요. 네. 그리고 네. 저희가 지금 그 줄리어스 랜들 얘기를 좀 많이 못했었는데 네. 그 이제 이 선수가 참 되게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야 사실 뭐 슈팅 이런 부분은 NBA 처음 들어온 선수 많은 선수들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의 어떤 노력이나 코치들의 도움이 있으면 좀 발전이 될 수 있는데 이 런던 선수는 우선 이 신체적인 조건 자체가 굉장히 타고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처음부터 이제 라마 오듬이랑 이제 잭 많이 런던프의 믹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만큼 이제 이 선수가 이제 그 풀코트를 드리블 해서 피니시하는 이제 그런 장면도 많이 보여주고 힘도 굉장히 세고 어떤 손 이게 좋은 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볼을 캐치 이게 다루는 이런 스킬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정말 잘 다듬는다면은 정말 한 2년 내에 정말 올스타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레이커스가 그래도 하반기 때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마지막에 좀 정돈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리빌딩에 좀 초석들을 마련하는 모습들이어서 좀 내년이 조금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탱킹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탱킹 다시 해야 되는데. 잘하면 안 저기 꼴찌 해야 되는데. 죄송한데 정돈돼도 탱킹이에요. 아 그래도 더 어차피 탱킹이 확률을 뭐 높여야 이겨도 되잖아. 걱정. 이겨도 어차피 꼴등 확정인데 얘네들이 아무리 잘해봤자 히버트가 있기 때문에 히버트가 이제 발리잖아요. 아, 리바운드도 못 히버트 잡고. 왜 있는지. 네,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들의 르브론이 또 망언을 했습니다. 르브론 인터뷰에서 르브론 제임스 이렇게 얘기하죠. Cavaliers still make mistake that should not happen 이라는 말을 하죠. 멤피스 이번에 졌습니다. 지고 나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또 인터뷰에서 합니다. 아니 아까 근데 댓글 소개 인성 맞아요. 얘기하고 인성 문제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했었는데 네, 주인장님이 직접 인성을 비판하고 있죠 지금. 아니 그 ESPN 이 인터뷰가 나서 ESPN 퍼스트 테이크에서 4명의 패널이 원래는 2명이었는데 그날 4명이 있었는데 4명의 패널이 정말 심하게 모독적인 발언을 합니다. 뭐냐면 르브론은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고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인데 왜 이딴 얘기를 라커룸에서 하지 왜 기자랑 포스트 게임 인터뷰를 하는데 하냐? 차라리 조던처럼 가서 때려라. 라커룸에서 차라리 조던처럼 집어 던져라. 차라리 욕을 하고 선수들이 진짜 조던 무서워서 쫄아서 막 그렇게 할 것이지 차라리 그게 리더지 나와서 트위터에다 그거 쓰고 나와서 그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투덜대지 말아라는 걸 강렬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시즌 초반이었다면 사실 아직 정돈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파이팅하자 이런 당연한 얘기죠. 뉘앙스로 아, 얘기할 그렇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20경기도 안 남았잖아요. 이제 정말 이제 플레이오프로 정비를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어떤 내구성을 이렇게 좀 조율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큰 오류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감독이 하는 발언 같은데. 감독이잖아요. 아니었어? 구단주의자. 타이론 루가 이제 루브론의 신복이죠. 이제. 네, 이건 뭐 간단히 넘어가시고요. 세 번째 주제는 이번 주 경기입니다. 이번 주 경기는 정말 재밌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포틀랜드 블레이저스와 워싱턴 위저드의 경기가 참 재밌게 이끌어져 갔었습니다. 네. 연장까지 갔죠. 연장 접전 끝에 이제 포틀랜드가 워싱턴 109대 116으로 이제 승리한 경기죠. 릴라드로 시작해서 릴라드로 끝났다. 아, 릴라드 무섭습니다. 요즘 진짜 진짜. 너무 잘하던데. 아 릴라드. 이날 몇 점 넣었죠? 41점? 41득점 11 어시스트 3점 6개. 이제 놀랍지도 않네요. 사실 이런 활약이. 포틀랜드 상세가 정말 무섭고 진짜 요즘에 언론에서 릴라드를 미국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드디어 수면 위로 올리기 시작했고 또한 이제 코치 제 이름을 지금 기억이 테리 안 스타치 나- 말씀하시는 테리 스타치. 그 감독에 대해서 이제 코치 오브 더 이어에 대해서도 얘기가 서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릴라드가 이제 MVP 후보에도 조금씩 거론되기 시작했죠. 예. 왜냐하면 이제 포틀랜드 그 플레이오프 지금 진출권에서 순 다투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되면은 좀 이제 보팅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설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ESPN 설문조사 보면은 릴라드를 제외하고 MVP 파워 랭킹 몇일 것 같으세요 릴라드가? 파워 랭킹이요. 커리를 제외하고. 커리를 제외하고. 거의 비사이드 커리라고 써 있더라고요. 3위? 오. 한 번에. 맞나요? 그 위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듀란트? 뭐 듀란트, 웨스트브룩, 뭐 르브론 이런 애 있지 않을까? 카와이 레나드. 레너드다, 레너드. 근데 러셀 웨스트브룩과 카와이 레너드 다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듀란트가 더
아래 랭킹이 됐어요. 웨스트브룩이 그러면 듀란트가 높다는 얘기네. 되게 웃긴 건 르브론이 없었어요. 르브론이 듀란트. 더 떨어져 있던 거죠. 네, 그래갖고 듀란트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불쌍해. 네, 그래서 근데 포틀랜드 요즘에 상승세는 릴라드도 릴라드인데 다른 선수들도 좀 난리 났습니다. 맞아요. 네. 이날 경기에서는 이제 에드 데이비스라든지 그 핸더슨이 지금 미친 활약을 했죠. 그렇죠. 네. 제랄드 헬레슨이 좀 그런 제목이죠. 어디를 갖다 주는 이제 워낙 득점 자체가 좋고 이 선수 점프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맞아요. 예, 항상 그 예전에 샬럿에 있을 때도 진짜 어마어마한 미친 슬램덩크를 몇 개 보여줬었거든요. 이 엄청난 탄력 가진 선수인데 정말 어떤 이게 출전 시간만 보장이 되면 항상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날 이제 마친 고타지 쏘는 그 마지막 슛을 그렇죠. 블락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블락이었어요. 엄청난 엄청난 탄력이었죠, 진짜. 네. 이제 이날 그 경기 초반에 워싱턴 앤더슨 선수랑 이제 다툼 끝에 앤더슨이 퇴장 당했거든요. 네, 이제 핸더슨이 마지막에 그런 허슬 플레이를 좀 보여주면서 승리로 이끌었죠. 진짜로 결의에 가득 찬 블락. 맞아요.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그리고 후반 연장 가서 네, 렐라드가 12점 중에 9점을 책임졌습니다. 혼자 다 한 거네. 혼자 다 했어요. MVP 맞네요. 네. 근데 이렇게 릴라드가 너무 잘하면서 조널과 대결도 되게 이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날. 조널도 이날 뭐 활약을 보여줬죠 사실. 20득점에 11어시 하고 제 몫을 다했지만 사실 릴라드의 어떤 요즘의 상승세를 막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워싱턴 자체가 요즘 팀이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키 F 모리스 가서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기프 모리스. 네. 지금 선발로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워싱턴 플레이오프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뭐 조너를 사실 제외를 하면은 정말 꾸준하게 뭐 고타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제 뭐 브래들리 빌의 아무래도 부상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4번 포지션의 어떤 불안정감도 있고 벤치 자원도 좀 들쑥날쑥하면서 좀 이제 작년만큼의 어떤 꾸준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지금.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지금 릴라드 상승세를 타면서 이런 얘기들이 조금 오갑니다. 진짜 이제 너무나 많은 슈퍼스타 가드들이 많아지는데 그렇다면 탑5는 누구냐 도대체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인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탑5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포인트 가드요. 포인트 가드. 지금 리그 탑5. 커리, 크리스 폴, 크리스 폴, 폴, 웨스트브룩. 뭐 일단은 세 명은 거의 그쵸. 뭐 비슷비슷하겠죠. 론도. 론도는 좀 약한 것 같아. 어쨌든 뭐 론도. 개인적으로는 예. 세 명은 고정값으로 두고 그렇죠. 한 명씩 얘기해 볼까요? 론도, 자유님은 개인적으로 론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올 시즌 그 활약하는 거 보면은 저는 이번 시즌 기준이라면 카일 라우리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라우리도 있죠. 라우리는 무조건 탑5죠. 진짜 많네요. 그렇죠. 요즘 드라기치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드라기치. 뭐 드라기치는 뭐 근데 후반부터 조금 올라온 케이스였고 저는 조널하고 릴라드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조널. 네, 저는 조널 사실은 지금 듀얼 가드가 대세인 시대에서 조널 같은 퓨어 정통 가드랑 비슷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리그 탑5 되게 어렵네요. 너무 많죠. 라우리가 있네요. 라우리가. 레지 잭슨도 있고 네. 브랜드 제닉스. 저기요. 디엔젤 러설도 있죠. 네. 왜 데릭 로즈를 빼십니까? 데릭 로즈. 데릭 로즈요? 네. 네. 죄송해요. 포인트 가드 맞나요? 근데 라우리는 정말 이번 시즌 올 NBA 팀은 100% 들어간다고 보고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100%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내기 한번 하실까요? 여기 토론토가 지금 라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네, 라우리는 아무리 라우리는 못해도 NBA 들어갈 서드 팀에는 들어갈 수 있을 당연하죠. 거예요. 네. 왜냐하면 토론토의 상승세에 요즘에 뭐 미국 언론들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라우리하고 더마 드로전이죠. 더마 디로잔 네. 이 두 선수가 아마 NBA 팀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 마이애미랑 토론토랑 경기가 연장 갔었는데 조 존슨이 디로잔을 막았어요. 근데 디로잔이 그냥 제끼더라고요. 조 존슨 이제 체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렇죠. 뭐 디로잔이 뭐 이렇게 슉슉 하면은 그냥 제껴가지고 그냥 넣고. 네. 페넌트레이션 그 리그 내에서 페넌트레이션으로 득점하는 가장 많은 득점을 하는 게 그 선수죠. 네, 파울 아니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하든이랑 이제 비슷한 유형. 그렇죠. 네. 하든 진짜. 그 둘이 자유투 내기하잖아. 누가 더 많이 얻을 것인가. 그쵸. 그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웨이드가 없어갖고 조금 아쉬웠죠. 근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
지금 포틀랜드의 활약에는 뭐 릴라드도 분명 뭐 릴라드와 그 맥컬럼에 의한 원투펀치들은 뭐 분명 있지만 저는 그러니까 루키가 아니라 올드 루키, 그러니까 리그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선수들 말씀하신 아민이라던가 혹은 플럼리. 뭐 플럼리라던가 뭐 에드 데이비스인가 아니면은 제알드 앤더슨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포틀랜드 와서 약간의 조금씩 더 코트 단순 스탯이 아니라 조금 더 스텝업한 느낌들이 좀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죠. 스텝 외적인 부분들이 맞아 돌아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포틀랜드는 아마 계속적으로 헤어세를 할 것 같습니다. 올라갈까요? 플레이오프에서 골스 플레이오프는 만날 것 같은데. 골스보다는 오히려 저는 샌안토니오나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가십거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미 버틀러 부상이 서서히 복귀가 다음 주쯤에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부상 복귀했다가 한 경기 뛰고 다시 무릎이 부어 올라갔고 네. 재검사 받는 상태죠. 네, 시카고의 오피셜 닥터가 얘기하기엔 다음 주쯤에 복귀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가십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들의 악마의 재능 디마커스 커즌스가 감독이랑 밀치고 경기를 밀치고 한 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죠. 자기 팀 자체적으로 이제 출전 정지 네. 조치를 했죠. 네, 벤치에서 조직할 옹을 이렇게 아니 아웃버스팅 왜 화가 났대요? 얘는? 빼갖고 벤치로 들어오라 그랬어요. 화가 그냥 잠재되어 있는 선수라서 왜 화가 나는지는 그 장면 보셨죠? 론도가 거제스를 이렇게 제외시키는. 네. 그러니까 론도가 봐도 이건 좀 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말 심했던 거죠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조시칼 감독 아픈 거 알아요? 요즘 그렇죠. 그 목에 그렇죠. 이제 암 갑상선암. 같은데 그렇죠. 덴버 시즌 모르겠는데 덴버에서 감독 역할 했을 때 이제 그 앞니 이제 발생하면서 한동안 좀 못 나왔던 시기가 있었죠. 아니 지금 요즘에도 이제 그 검사 때문에 디박이 그 구단주 디바치가 이제 시간을 좀 자기 시간을 좀 보내라 좀 병을 좀 큐어할 수 있게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한테 어르신한테 아픈 사람한테 싸가지 없네 진짜. 조직하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플레이어스 코치입니다. 플레이어스 코치. 네. 선수들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선수인데 네. 그런 감독한테. 그런 감독한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세크라멘토 행동인 것 같고요. 킹스와 참 커즌스와의 관계가 참 계륵 같습니다. 서로. 조만간 사라질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네, 이번 주 소식은 위클리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팀을 선정해 분석해드리는 위클리 팀 시간입니다. 이번 주 팀은 최근 5개년 중 가장 구단 역사상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조던의 아이들 샬럿 호네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럼 조단 얘기하면 되나요? 그럼 이제 샬럿 호네츠 요즘에 재밌습니다. 이 팀 농구가 보는 게 재밌습니다 요즘. 예. 요즘 이제 시즌 초에 어떤 기대와는 달리 이제 동부 5위, 37승 28패고 뭐 공수 안정을 통하고 그리고 뭐 3포인트 레인지라든지 이런 공격력이 되게 안정적인 지금 팀이죠. 네. 뭐 득점 부분에서도 리그 10위. 팀 득점이죠. 그다음에 실점 부분에서도 리그 10위.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고 좋네요.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네, 최근 성적이 되게 좋습니다. 네. 10경기 8승 2패? 네, 오늘 경기 포함해서. 네. 대단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지금 플레이오프를 그러니까요. 진출하기 직전에 네, 그리고 좋은 이게 호흡을 이제 보여줬죠. 약팀들을 상대로 올린 승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약팀들 상대로 확실하게 우위를 가져가는 게 그렇죠. 네, 굉장히 특징적이죠. 그리고 최근 지금 현재 NBA 리그에서 가장 긴 연승을 하고 있죠. 네.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 샬럿 호네츠의 활약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캔바 워커의 스텝업 플레이. 그렇죠. 예, 작년 시즌과 비교해서 더 늘어난 야투율이라든지 그 공격 재능이 이제 살아나고 있죠. 네, 뭐 ESPN 마크 스테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캔바 워커를 동부의 릴라드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야투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는 38% 정도였는데 올 시즌 이제 44%. 그리고 캔바 워커가 사실 뭐 커리어 내내 야투가 굉장히 부진한 선수였거든요. 네, 항상 4할에 미만 이렇게 못 미치는 그런 야투를 보여준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에 굉장히 꾸준하게 야투를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캔바 워커의 활약 속에 뭐 되게 다재다능한 선수들의 활약들도 돋보이죠. 그렇죠. 그 캔바를 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나 어떤 벤치 뎁스가 굉장히 깊은 팀이라고 할 수 되게 있죠. 깊더라고요 벤치가. 네. 올 시즌에 또 영입한 많은 선수들이 또 다재다능함을 또 그렇죠. 보여주고 있죠. 누구 있나요?
올 시즌 이제 대표적으로는 니콜라스 바툼, 아 정말 다재다능하지. 네. 예. 그다음에 제레미 린. 이제 처음 이제 샬럿에 왔을 때 경비원이 누구냐고 이런 일도 있었죠. 못 알아봐서 머리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머리 때문에 그 머천다이징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대요. 그 제레미 린을 형상화한 그 바블헤드 있죠. 네. 오늘 경기도 제레미 린 버블헤드 데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승천한 머리와 헤드밴드하고 그럼 버블헤드. 이제 10억 명이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 이제 하면은 그리고 뭐 제레미 램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합류한 코트니 리, 그다음에 또 올 시즌 루키 프랑크 카미스키. 네. 그리고 골밑에서 좋습니다. 알제퍼슨을 비롯해서 사실은 코디 젤러라던가 카미스키도 활약이 좋고요. 맞아요. 되게 놀라운 사실은 샬럿 호네츠가 트랜지션 수비의 야투 허용률이 되게 리그 7위고요. 수비 리바운드가 리그 1위입니다. 수비 리바운드. 네. 2위가 샌안토니 스퍼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빠른 선수도 젊고 균형적이고 빨리 모든 걸 뛸 수 있는 선수면서 지킬 건 지켜주는. 그러니까 이런- 이 얘기는 정말 팀 전체가 리바운드에 가담을 한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엘제퍼슨도 이제 10년 시즌에 굉장히 많이 못 나왔었고 정말 특출나게 리바운드를 혼자 쓸어던 선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스탯을 보인다는 자체가 팀 자체가 굉장히 어떤 리바운드 가담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그 일명 원인 4아웃 세트 오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 명을 붙박이로 센터에 박아놓고 네 명의 선수가 이제 모든 선수가 3점을 날릴 수 있는. 그래서 이 샬럿이 지금 3포인트 어텐트가 시도가 리그 3위예요. 그러니까 엄청 계속 3점을 쏘는 거죠. 밖에 외곽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전술상에서 이제 특히 마빈 윌리엄스 선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선수가 또 이번 시즌에 이런 컷에 맞춰서 굉장히 잘하고 있죠. 마빌리언스의 스텝업이 돋보입니다. 그렇죠. 네, 이번 마빈 잘 시즌. 못할 거라 그랬잖아요. 잘하고 있더라고 굉장히. 근데 저는 정말로 이 팀이 캔바 워커가 리더이긴 하나 네. 캔바 워커 리더이긴 하나 나머지 선수들 간의 밸런스들 그렇죠. 그리고 스타터와 벤치의 밸런스가 거의 저는 이 경기의 수준이 1부터 4쿼터까지 쭉 일관성 있게 움직인다는 게 이 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알제퍼슨이 좀 시즌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오히려 코디 젤러라든지 카미스키가 좀 경험도 쌓고 그렇죠. 더 이제 능력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오히려 이제 팀 입장에서는 추후에 플레이오프를 간다든지 어떤 그런 중요한 경기가 있을 때 더 활약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출전 시간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많이 뛴 선수가 이제 캔바 워커랑 바툼이거든요. 네. 근데 이 바툼 선수가 참 스탯이지만 그 경기장에서 그 보여주는 어떤 리딩 어마어마하죠. 부분에서의 그쵸. 네. 그러니까 캔바 워커가 조금 더 득점에 치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 포워드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선수가 대표적으로는 뭐 휴스턴의 아리자라던가 그렇죠. 니콜라스 바툼 이 두 선수가 이런 쪽에는 대표적인 선수죠. 근데 이제 아리자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수비와 3점에 좀 특화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바툼 이 선수는 참 그거를 넘어서 경기 전체를 좀 같이 조율을 해주는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득점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BQ가 진짜 높죠, 그렇죠. BQ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굉장히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포지션을 메꿔줄 수 있고 공격 부분에서도 이런 모습 미스매치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어느 팀에 갖다 놓더라도 참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프랑스 네. 출신 선수죠. 맞아요. 그렇죠. 저희의 그 월드 올스타 주전 그렇죠. 스몰 포워드잖아요. 근데 진짜 소금 같은 존재예요. 진짜로 맞습니다. 이타적이면서 밸런스도 맞추고 수비 스틸이나 뭐 컨텐츠도 좋고 뛸 때 뛰어주고 슛도 좋고 그러니까 정말 매력적인 선수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 필만 받으면은 정말 충분히 30득점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 언제 어디서 왜냐하면 3점 슛도 장착을 하고 있고 네. 혼자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려는 그런 경향이 없어요. 항상 뭔가 팀을 같이 살리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참 캔바 워커가 잘 맞아 떨어져서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제 득점에 치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지금. 네, 뭐 지금 바툼의 저런 역할 속에 리더의 캔바 워커의 그 스텝업도 눈에 띕니다. 사실은 뭐 CJ 맥컬럼이라는 선수 때문에 뭐 MIP에는 좀 가려져 있지만 많은 언론들이 캔바 워커를 사실은 MIP 후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 좀 이상한 게 3월 되면 미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월생이에요? 찾아볼까? 그런가? 생일이라서 그런가? 사실은 이제 프로에 와서 올 시즌을 보면은
그러니까 마치 전에는 29승 28패였고 자기도 포인트 퍼 게임이 한 20득점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3월 들어서서 6승 0패고 자기 득점이 이제 한 29점 평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캔버커가 누구냐? 유컨을 우리 또 3월에 광란의 3월에서 그렇죠. 우승으로 이끌었던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유컨이면 무슨 대학이죠? 커네티컷. 커네티컷. 아. 그때 유컨 파이널 시즌 때도 3월 전에는 22승 7패의 레코드를 갖고 자기가 한 22득점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3월에 들어가서 9승 2패로 이끌면서 27득점을 합니다. 3월 되면 미치는 거죠. 네. 굉장히 멘탈이 강한 선수라는 얘기죠. 이걸 좀 반증해 주는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스탯이랑 별개로 커리어 내내 참 그 클러치 부분에서 좋은 활약을 많이 해줬던 선수거든요. 그래서 참 이번 시즌에도 플레이오프 와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선수죠. 네. 이거 뭐 진짜 로고처럼 꿀벌들 12마리가 계속 뛰어다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이 팀이 말이야. 마빈 윌리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사실 그 마빈 윌리엄스가 지난 그 3년간 스탯을 보면은 굉장히 좀 하락세였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판타지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선수인데요. 지금 판타지에서 랭크가 지금 40위권입니다. 전체 40위권. 그리고 이게 꾸준하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강점, 올 시즌 가장 달라진 점이 제가 옛날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 헬스를 어마어마하게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트 트레이닝. 그래가지고 커리어 처음으로 지금 평균 블락이 1위 넘습니다. 한 개가. 그다음에 3점 슛 성공률도 거의 4할대에 가까워져 있고요. 네. 진작에 좀 하지. 왜냐하면 이 선수는 참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잠깐 말씀하신 분 소개도 드렸었지만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학에서 뛰고 있을 때 벤치 선수였거든요. 벤치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잠재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서 드래프트에서 실제로 2위 픽에 그렇죠. 크리스 폴과 그런 어마어마한 네임 밸류를 보다 더 위에 뽑힌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커리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NBA 평균에서 그러니까 겨우 선발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재능만 계속 보여줬었지 어떤 저희들이 기대했었던 그런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을 사실 거의 벤치 같은 거는 좀 솔직히 커리어 초반에 할 수 있잖아요. 벤치프레스 좀 열심히 일반인도 벤치프레스 하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혼자 이제 와서 지금 10년 차가 넘었는데 진작에나 좀 하지. 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참 기대를 많이 했던 선수였는데 대기만성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올 시즌만 그렇죠. 보면. 네. 네. 곧 은퇴하겠죠 이제. 네. 아니 아직 워낙 젊은 나이 그 이제 처음에 NBA 입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몇 년은 충분히 좋은 활약을 할 수 있겠죠. 네. 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샬럿을 좀 제가 입문자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무빙 오펜스라고 하죠. 되게 볼을 한 명이 아이솔레이션으로 막 우겨놓고 이런 팀이 아니라 정말 착착착 돌아가는 느낌. 그리고 모든 선수가 함께 뛰고 함께 수비하는 어떤 뭐 그런 박진감 있는 농구를 보시고 싶으시는 입문자분들은 샬럿이 스몰마켓이라 인기는 없지만 한번 보시면 스스로 응원할 수 있는 팀이 하나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요즘 샬럿 경기는 동부 팀들 중에서 가장 재밌는 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뭐 밥캐치 시절에는 이제 볼도 보기 싫은 팀이었는데 밥캐치요? 네, 샬럿 밥캐치라고. 그때 NBA 기록도 세웠었죠. 이제 역대 최악의 승률을 하면서. 이 팀이 좀 역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원래 맞아. 역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역사 얘기를 안 했네요. 원래 이제 샬럿 호네츠라고 1988년에 창단된 팀이었는데 이 팀이 이제 뉴올리언스로 연고지를 옮겨요. 그래서 뉴올리언스 호네츠라는 이름으로 뛰다가 옛날에 크리스폴 그렇죠. 있었죠. 근데 이 팀이 호네츠라는 이름을 해서 이제 펠리컨스라고 말도 안 되는 페리카나 무슨 치킨집으로 실제로 불만이 많더라고요. 아니 그 마스코트를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치킨이 마스코트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펠리칸? 유월의 그 상징적인 그렇죠. 새죠. 네. 근데 펠리컨스로 변경됐다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샬럿에는 이제 NBA 팀이 없었죠. 이제 그렇죠. 없다가 창단이 다시 2004년에 샬럿 밥캐치라는 이름으로 창단이 돼요. 새로. 거기에 이제 구단주가 누구죠? 네, 마이클 조던. 네, 우리들의 마이클 조던. 네. 그래서 이제 바케츠라는 이름으로 활약을 하다가 팀이 이제 펠리컨스 팀에게 그러니까 펠리컨스로 이제 변경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요구를 하죠. 너네 그 호네츠 역사와
그 이름을 달라. 그래서 이제 갖고 옵니다. 이름이 같으니까. 네, 그리고 이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족보가 그 꼬였어요 조금. 학도님이 소개를 해주실 때 좀 이렇게 크리스 폴부터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팀이 90년대 초반에 굉장히 인기몰을 했던 팀이거든요. 이제 어떤 마스코트의 그런 귀여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귀여운 꿀벌. 굉장히 그 다재다능하고 다이나믹한 선수들이 많았었어요. 이제 그 알론조 모닝, 예. 레리 존슨. 레리 존슨, 그리고 이제 NBA kel 역사상 최단신 타이론 보그스도 있었죠. 아, 그렇죠.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유니크한 선수들이 많았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참 기적적인 한번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그 알론조 모닝이 보스턴 상대로 이제 그 엄청난 이제 게임 위닝 샷을 날리면서 승리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참 초창기부터 많은 이제 신흥 팀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기가 있었고 그 어떤 그런 새로운 이제 다크호스로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참 그 도중에 이제 어떤 카트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된 것도 있었고 중간에 참 많은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은 다음에 지금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샬럿 호네츠를 이렇게 최근에 다임이라는 매거진에서 역사상 구단을 대표하는 선수들을 가지고 로고를 만들었을 때 샬럿 호네츠는 예상외로 레리 존슨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뭐 유명한 선수들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먹시 보그스라든가 뭐 델커리는 알론조 모닝들이 있었었는데 뭐 이제 레리 존슨 터프함과 다양한 어떤 능력을 가진 그 선수를 택해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올스타가 샬럿에 열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구단이 점점 이뻐지고 있습니다. 조던으로 인해서. 조던 에어조던 마크가 근데 그 조던의 드래프트 픽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카미 브라운 워싱턴 시절부터 그리고 참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 예전에 그 이메카 오카포였죠. 네. 이제 하워드 드래프트 때 이제 1위를 오카포를 뽑은 거에 대한 얘기도 많았었고 또 최근 사례를 들면 이제 마이클 키드 길크리스트를 2번 픽으로 뽑았었죠. 이것도 사실 최근에 그 현지에서 참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기존에 어떤 팀에 주축된 선수들이 그나마 좀 잘 해주기 있어서 그래서 리빌딩을 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입문자분들이 재미 붙이기 좋은 팀입니다. 유심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관심도나 언론의 조명도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자신만의 팀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클리 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더 플레이어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흙 속에서 피어난 진주 같은 황소 지미 버틀러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미 버틀러. 1989년 9월 14일생, 올해 나이 26살입니다. 어립니다. 네,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태어났고요. 키는 201cm, 몸무게는 100kg, 윙스팬은 2m 3cm. 톰볼 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는 두 곳을 다녔습니다. 타일러 컬리지랑 마켓. 네. 드웨인 웨이드가 나왔던 그렇죠. 그렇죠. 네. 타일러를 1년 다니고 나머지 2, 3, 4학년을 마켓에서 나왔습니다. NBA 들어온 건 2011년 드래프트 1라운드 마지막 30번째 픽으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NBA 수상 경력은 NBA 올스타 2번, 그다음에 NBA 2015년 MIP, 그다음에 NBA 올 디펜시브 세컨 팀에 2번 선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투웨이 플레이어죠. 수비와 공격이 동시에 잘 되는 그렇죠. 네. 네, 요즘 가장 핫한 슈팅 가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커리 아닌가요? 커리는 뭐 포인트가 될 거고 뭐 클레이 탐슨이라고 하시면 뭐 저는 싫어하는 플레이어인데 수비를 더럽게 하는 뭐 제임스 하든 같은 선수도 하든 있을 수 있고 완전 싫어. 골백이 꼴배기 싫어. 들어오자. 디로잔도 들어오자. 있죠. 코비죠, 코비. 왜 웃으시죠? 진작에 올 시즌 최고의 슈팅가드 물어봤는데 올 시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세 달 전 NBA.com에 이제 짧은 2분짜리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 더 스타터스에서 그 네 패널이 올 시즌 최고의 슈팅 가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토론하는 짧은 토론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결론에 따르면 순수한 슈팅은 골든 스테이트의 클레이 탐슨, 그리고 공격만 따지면 제임스 하든, 그다음에 공수 양면을 따지면 시카고의 지미 버틀러. 극찬을 했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투웨이 플레이어죠 대표적인. 네. 버틀러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는 뭐 기록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MIP를 받기도 하였지만 올 시즌은 평균 득점 22.4점에
5.3리바, 4.3어시. 지금 로즈가 없는 시카고를 거의 뭐 혼자 멱살 끌고. 그쵸? 네. 아 인정하죠. 시카고는 이제 마지못해. 로즈의 팀이 아니 버튼. 작년부터 좀 그런 기세가 있었죠. 네. 아직은 루즈의 팀이긴 하죠. 아니 혼잣말 한 거예요. 왜요? 혼잣말 할 수 있잖아. 안 할 수 있는 거야. 카톡으로 하세요. 카톡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선수를 이번 주 소개할 선수로 이제 선정한 거는 이 선수가 201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마지막 픽의 선수잖아요. 리그 데뷔 5년 만에 리그의 최정상급 슈팅 가드로 성장한 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뭐 지미 버틀러를 슈팅 가드 최고의 슈팅 가드로 인정을 안 한다고 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선수들과 클레이 탐슨이나 뭐 제임스 하든과 이렇게 같이 거론된다는 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다는 걸 저희가 그런 성장세 속에서 더 의미가 깊은 건 네, 이 되게 선수, 불우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선수의 그 과거가 굉장히 불우하기 때문에 역대급 불우함입니다. 이 정도면 불우함도 역대급 불우함입니다. 기사를 읽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영화로 나올 정도의 스토리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진짜. 네. One day at a time. 현재에 충실하자. 이게 버틀러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좌우명인가요? 예. 항상 뭐 새기던 그거 자체로 눈물이 나. 아까 전에 막 앨런 아이버스 뭐 농구는 뭐 심장 이런 얘기 하다가 지금 하루하루를 이 하루하루를 내가 버텨야 된다. 비장해요, 비장해. 버틀러의 이 불우한 스토리가 언론에 소개된 거는 2011년 드래프트 데이 5일 전 ESPN의 체드 포드와의 인터뷰를 통해서인데요. 버틀러는 13살 때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들은 마지막 말이 I don't like the look of you. You gotta go. 야 이거잖아. 생긴 게 마음에 안 드니까 꼴 꺼져라. 보기 싫으니까 뭐 가. 그러니까 외상이모주의자인 건가요? 뭐라는 거지? 외상이모지. 외상주의요? 외상주의. 몸에 상처가 있으니 나가라. 외상주의. 난 수리하지 않겠어. 해장은 못했어요 아직. 아 웃기다. 네. 버틀러의 아버지는 버틀러가 이제 그 애기 완전 때? 갓난 애기일 때 네.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그 친엄마도 버틀러를 13살 때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네. 13살이면 초등학교 우리나라 6학년 초등학생이죠. 네. 집도 없고 친척도 없고 네. 돈도 없고. 그냥 버려진 겁니다. 세상에. 고아원은 안 갔지 근데. 네. 버틀러는 그래서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의 집에서 최대한 오래 머물고 빈대처럼. 눈치가 이제 보여서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은 다른 친구 집을 아 그래도 교우 관계는 좋았나 보네. 예 네, 그런 거 봅니다. 친구들이 버틀러를 좀 불쌍하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예, 버틀러가 이렇게 살면서도 한 가지 그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NBA에 진출하는 거죠. 왜냐하면 버틀러가 농구를 좋아했고 농구에 대한 재능이 있다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죠. 정말 생계형 농구죠. 그렇죠. 살기 위해. 살기 위해서. 근데 그 인터뷰 저도 봤는데 네. 그때 뭐 얘기할 때 뭐 농구를 어떻게 시작했고 뭐 했고 어떤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한마디 하더라고요. To survive.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그 고개 숙이고 있다 그냥 To survive. 이런데 되게 좀 짠하더라고요. 되게 좀. 그렇습니다. 네 맞아 얘기하시죠. 그러다가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그 버틀러가 다닌 고등학교가 톰볼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좀 농구 선수로서 좀 활약을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긴 했지만 디비전 1 그러니까 대학교의 그 잘 나가는 대학교로부터는 일부 리그. 예, 일부 리그로부터는 코치들로부터 그렇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버틀러가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시작되기 전 여름에 같은 학교에 다니는 2살 어린 조단 레슬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조단 레슬리는 원래 그 농구도 하고 그 풋볼도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집도 좀 살고. 아 집은 잘 사는 건 아니었구나. 네, 잘 사는 거 아니었습니다. 버틀러에게 갑자기 3점 슛 내기를 제안을 하고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친해지게 돼요. 맞아요. 또 그 집에 갑니까? 네, 그 집으로 이번엔 레슬리. 레슬리. 걸렸어. 네. 친화력이 어마어마한 선수네.
있어 브로. 우리 좀 친해졌어 브로. 니네 집 가자 브로.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그랬겠죠. 버틀러예요. 제 친구예요. 그래. 하룻밤 자고 왔는데 그래. 근데 계속 이제 있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레슬리네 집안이 참 재밌는 게 레슬리의 어머니가 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3명을 가졌는데 레슬리 포함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데 그 남편도 자식이 이미 3명이 있었습니다. 4명. 네, 4명이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의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버틀러가 또 와.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8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농구팀이네. 거의? 그러니까 안 그래도 빠듯한 생활에 버틀러가 이제 숟가락 얹다고 하니까 이 부부에게 이제 큰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얘를 어떻게 쫓아낼까? 그렇죠. 어떻게 쫓아낼까? 그 톰볼에서 들리는 소문이 버틀러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애다. 왜냐하면 부모도 없고 그쵸. 친구 집 전전하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결론이 하루나 이틀 밤 지내는 건 오케이라고 이제 했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감동적인 거는 그 7명의 자식들이 매 번갈아 갑니다. 돌아오면서 내 이번엔 내 친구야. 친구로. 네. 이번엔 내 친구로. 그렇게 시나리오기. 근데 그러고 보면 인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7명이 반해갖고 7명이 이번에는 내 친구로 그렇죠. 온 거다. 그렇죠. 다음에 내 친구로 온 거다. 이렇게 하면 이것만 해도 좀 보름이거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한 명당 이틀씩 해도 보름이에요. 이걸 한 번 더 하면 한 달이야. 한 달에 2번의 친구 올 수 있는 거잖아 집에. 그렇죠. 올 수 있는 거잖아. 그 정도면 한 달은 채우거든. 네. 저도 자유인님 집에 한 달에 한 3번 정도 가 있다. 네. 그렇게 탈 거죠. 네. 네, 결국에 이제 그 부모님이 포기를 하고 버틀러에게 함께 지내도 좋다고 허락을 네. 하게 대단한 됩니다. 결심을 하신 거죠. 네, 대신에 조건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조건 통금 시간. 버틀러 생애 최초의 통금 시간이 아니 고등학생인데 뭐 12시 넘어서 뭐해? 아 근데 집이 없으면 통금이 유통기한이지 뭐. 네. 며칠 내로 며칠 동안 밖에 있으면 얼어 죽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학교 성적을 올리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집안일을 돕는 거.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는데 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형이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 부모님의 인터뷰에서 나오지만 버틀러가 이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성실의 아이콘이죠. 사실 버틀러 이제 플레이 그쵸? 스타일을 보더라도 네. 굉장히 열심히 뛰고. 네. 이제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쵸. 가족으로 없었는데. 버림을 받고 진정한 가족, 자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가족을 처음으로 가진 버틀러. 이제 톰볼에서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학년을 농구팀의 주장으로 뛰었고요. 그다음에 평균 19.9점에 8.7 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그 디스트릭트의 퍼스트 팀에 선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디비전 1 레벨에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카우팅 서비스에서도 버틀러에 대한 순위를 매기지도 않았고, 네. 그다음에 AAU에 이제 이 학교 소속되어 있지도 않아서 그 관심을 받기에는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타일러 주니어 컬리지,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는 그쪽으로 전문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다가 관심을 받게 된 거예요? 타일러 주니어 컬리지에 들어가서 득점을 미친 듯이 하게 첫 경기에서 34점을 퍼부은 다음에 이후에 몇몇 경기에서 30점에서 40점 이상 경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이 선수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주니어 칼리지에 다니다가 이제 디비전 1 NCAA 대학교에서 이제 좀 주목을 받은 선수들 몇몇 있어요. 그리고 뭐 주니어 칼리지에서 바로 이제 NBA 갔던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받아 갑니까? 네, 이 대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마켓, 켄터키, 되게 좋은 대학교. 아이오와. 클램슨. 클램슨. 아이오와, 켄터키, 마켓은 되게 유명한 대학들이니까요. 네. 이제 버틀러 부부가 이제 고민을 합니다.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될 것인가. 가장 아카데미컬리 좋은 대학교인 마켓을 선택하게 됩니다. 버틀러는 이제 자기가 농구 선수로서 가자면 더 좋은 농구를 할 수 있는 곳 가려고 했겠지만 그 램버트 부부는 농구는 오래 할 게 못 된다. 나중에 너의 인생을 위해서는 아카데믹 그 학업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마켓을 가라 하고 현명하시네. 그래도 네. 네. 진심으로 위해 주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버틀러는 결국 마켓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마켓을 선택한 게 굉장히 버틀러 인생의 전환점이 왜죠? 됩니다. 그때 마켓에서 버틀러 눈여겨본 마켓의 감독이 버즈 윌리엄스라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이제 버틀러를 2학년 때 입학을 시킨 다음에 계속 벤치에 둡니다. 자기가 데리고 와서 계속 벤치에 둡니다.
버즈의 나중에 그 인터뷰를 보면은 내가 선수들을 많이 지도해봤지만 버틀러만큼 혹독하게 지도해본 적이 없다. 버틀러의 재능을 키워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애한테 노라고 해야 했다. 이런 시련을 계속 주고 그쵸. 이제 자기 스스로 실현과 인내 아이콘이네요. 네. 시련과 인내와 성실의 아이콘. 그리고 친화력. 그렇죠. 야 이거 아 위대한 사람이네. 진짜 간디야. 이 정도면 간디야. 아니 프로 와서도 인내와 그렇죠. 네. 성실과 성실과 네. 친화력. 로즈랑 지내보니까 친화력도 있는 것 같고. 네. 로즈랑 친화력 친화력 있는 거. 기승전 로즈야 이거. 그래서요. 네. 그래서 마켓 대학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때 그 선배들 중에 웨슬리 매튜스, 그다음에 라자 헤이워드. 그렇죠. NBA 지금 신인. 댈러스에 있는 웨슬리 매튜스. 네, 그런 선배들이 있었고 그 선배들이 이제 버틀러에게 많은 것들을 조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조언한 거는 득점이 전부가 아니다. 너가 리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리더가 되려면은 팀을 위해서 네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플레이를 하던 버틀러의 성향이 팀을 위해서 자기의 그 신체적인 조건과 성실함 그런 걸 코트에 쏟아붓는 쪽으로 바뀌게 된 거죠. 수비를 키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해 대학교에서의 마지막 해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NBA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 다재다능함으로 관심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리바운드도 되고 볼 핸들링도 되고 여러 포지션의 수비도 다 가능하고. 네. NBA 한 스카우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마션 브룩스를 수비하는 걸 봤는데 얘는 재능이 있다. 다재다능함으로 어떤 팀에 들어가더라도 롤 플레잉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자기의 스카우트 경력이 비추어 봤을 때 이런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진 선수들은 NBA 스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버틀러 대학 시절의 하이라이트는 그 시니어 나이트. 시니어 나이트 때 스피치. 네. 이게 시니어 나이트란 게 대학을 위해서 4년간 플레이한 졸업반 선수를 위한 행사라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저번에 NCAA 얘기를 할 때 1학년만 다니고 NBA로 네. 빠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4년 동안 다 대학을 위해서 헌신한 선수들에게 이제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제 코트가 다 꺼지고 하이라이트가 켜지고 조명이 이제 딱 켜졌을 때 버틀러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틀러의 그 나도 울 것 같아. 램버트 부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단 레슬리의 가족들이 전부 다 코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7명이 다 왔나요? 그렇죠. 근데 감동해서 지금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건 여기에 지금 대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의 이름이 램버트 가족이 아니었던 맞습니다. 거죠. 그렇죠. 원래 이제 버린 그놈의 그 엄마와 아버지로 네. 되어 있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공개. 그 동료들이 이제 굉장히 놀라기도 하였고요. 사실 이제 미셸 램버트 같은 경우는 백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남편은 흑인이긴 한데 이 램버트가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버틀러는 많은 것을 이루어냈고 나는 무척이나 행복하고 자랑스럽다. 모두가 그를 의심했다. 심지어 고등학교 코치와 교장은 그가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네. 그리고 지금은 NBL 대표 스타다. 그렇죠. 버틀러는 이제 이렇게 화답을 하죠. 나는 내가 무언가가 될 수 있도록 그녀를 믿었습니다. 어머니 램버트 여사. 램버트를. 저는 그녀를 사랑하고 저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나의 가족입니다. 그녀는 미셸 램버트입니다. 그녀는 저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합니다. 감동스럽네. 감동스럽네요, 진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는 아까 그 ESPN 인터뷰를 토대로 한 거고요. 그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버틀러가 기자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가 나가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자기는 확신이 없다. 근데 이 기사를 읽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그렇게 됐는데. 써달라. 너무 불쌍하잖아. 근데 불쌍하긴 한데 지금 아마 뭐 마저 말씀하시면 네. 약간 모티베이션 할 수 있게 써달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기사를 읽고 자기한테 미안하게
느끼게끔 이렇게 너무 피티하게 쓰지 마라. 불쌍하게 나는 쓰죠. 내 인생이나 내 라이프가 부끄럽지 않다. 난 오히려 내 인생이나 라이프가 버틀러가 얘기한 거죠? 버틀러가. 램버트가 아니죠? 아까 네. 램버트라고 하셔갖고 네. 버틀러가 얘기한 버틀러가. 거죠. 네. 버틀러가 나는 자기가 이렇게 시련을 겪고 했던 게 오히려 나에게는 큰 행운이었고 예. 그럼요. NBA 선수 되는 게 어떻게 불쌍하다는 표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버틀러는 이제 그 인터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드래프트 4, 5일 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램버트 가족과 함께 TV로 자기가 NBA 드래프트 되는 거를 같이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유명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픽이 될 걸 알고 이제 그 현장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드래프트 데이 때는 그렇게 가 있죠. 네, 그만큼 진짜 주목을 많이 못 받았던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버틀러의 이런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26살에 5년차 NBA 선수거든요. 지미 버틀러는. 근데 이 선수의 성공은 보통 선수들의 성공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의 불우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환경과 그것을 이겨낸 그 이야기 그 자체가 남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 왜냐면은 그 농구라는 것 자체가 네. 어떤 그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거든요. 풋볼과 함께. 그러니까 그쵸. 좀 불우한 환경에서 어떻게 그 자기가 가족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중에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부양하기 위해서는 농구와 풋볼을 갖고 정말 자기의 실력을 키워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흑인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흑인 친구들한테 굉장히 모범적인 선수로 이제 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지미 버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 성공을 이뤄낸 것뿐만 아니라 리그에 와서도 항상 좀 험불하고 저는 되게 놀랐던 건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 흑인 특유의 어떤 건방짐이라든가 하나도 없죠. 흑인 특유의 어떤 그 수액을 담은 인터뷰를 할 줄 알고 인터뷰를 봤었는데 상당히 지적이고 좀 유머러스하면서 또 험불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서 지미 버틀러가 상당히 멋있는 선수구나를 저는 사실 그렇게 좀 알게 된 선수거든요. 사실 첫인상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을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섭다고 해야 되나요? 좀 날카로운 부분이 확실히 있는데 정말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그쵸. 참 저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험불하고 항상 배려하고 남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그 팜티보드 감독이 그런 말을 했죠. 버틀러에게 최근에 이제 프로에 와서의 스토리는 팜티보드 감독이 이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부에서 르브론을 막을 선수가 필요하다. 너는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최근 2, 3년, 그러니까 입단 후 2, 3년은 정말 수비에 포커스한 플레이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력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공격력이 성장하는 속도가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셨던 인내, 노력, 성실 이거를 기반해서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시카고 불스에서 누가 봐도 공격력만큼은 뭐 버틀러가 상당히 높은 성을 갖고 있죠. 근데 그게 2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공격력이 높진 않았거든요, 사실은. 네. 디펜시브 스타퍼 경향이 많이 그쵸. 있었죠. 네. 작년에 이제 그 재계약을 했습니다. 5년 95밀리언. 그러니까 9,5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램버트 가족에게는 정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100억? 9,500만 100억이 넘죠? 그렇죠. 9초면 100억이 뭐예요? 950억이죠. 950억이죠. 아 5년에 95밀. 네, 5년에 95밀. 네. 그건 이제 램버트 가족한테 갚아주고도 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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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버트 가족 좋은 투자죠. 아 이런 감동적인 감정이 얘기하는데 지금 투자라니요. 뭐 결론은 그럼 뭐 결론은 초기 투자를 잘해야 된다 뭐 펀더멘탈이 좋은 애를 잘 하는 거지. 아름다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 돈으로 막 그 버틀러가 물고기 좋아하거든요. 어항이 집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어요. 근데 그 어항이 특이한 게 그거잖아 라디오. 스피커랑 같이 달려갖고 그 붕붕 할 때마다 고기가 막 귀엽더라고. 뭐 사실은 뭐 지미 버틀러의 스토리랑 정말 똑같은 스토리를 그 감동을 한번 느껴보고 싶으시면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한국말로 하면 사각이죠. 사각. 이제 풋볼 선수가 이거와 거의 똑같은 스토리로 갖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실제 선수고 스타고 NFL에 그 스타일을 담은 산드라 블럭이 나온 영화인데 꼭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를 직접적으로 이제 눈에 딱 들어오면서
진짜 버틀러가 이랬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네. 이 선수의 좀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 참 조금 언급하고 네, 이제 뭐 갈까요? 요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글루가이라고 하죠. 접착제처럼 딱 달라붙어서 수비만 상대방을 그런지. 끈질기게 하는. 네. 그다음에 이제 버틀러가 공격력을 이제 키우기 시작하는데 가장 인상적인 거는 파워풀한 드라이브입니다. 그렇죠. 그 드라이빙 하는데 버틀러가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리고 화려하다고도 느껴지지 네,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슥슥 하면서 어느새 골대 밑에 가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말 황소 같죠. 네. 아 진짜 이제 말 그대로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냥 황소 같죠. 그냥. 네. 또 점프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신체적으로 이렇게 막 두드러지는 그런 게 안 보이는데 네. 점프력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게 그냥 덩크했을 땐 잘 안 보이는데 리플레이 영상을 보면은 맞아요. 머리가 링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뭔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높게 튈 수 있는 선수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 보이는데 이렇게 그런 깜짝깜짝 놀람을 주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점퍼도 되고 3점슛도 되고 뭐 다재다능합니다. 롤플레이어죠, 네. 확실한. 확실한 롤플레이.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카고에서 여태까지 이제 2010년도 때에 로즈가 이끌었던 그 시대 때부터 그나마 동부에서 가장 높은 순위 항상 있었던 수 있었던 건 사실 조아킴 노아가 있긴 했었지만 수비 농구의 기본에 해당되는 플레이를 했던 건 사실 지미 버틀러죠. 근간으로 축이 되어 버텨줬던 것. 물론 뭐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은 로즈가 담당했었지만 사실은 이 팀의 팀 컬러, 그 탐티보드 감독의 그 수비 철학 이런 것들을 진짜 반영했을 때 보여줬던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버틀러죠. 네. 그리고 체력이 일단 미쳤죠. 미쳤잖아요. 노예처럼 뛰어요. 이 선수가 그 작년에도 그렇고 아마 올 시즌에도 가장 많이 그럴 거예요. 뛴 아마. 선수고 네. 그 운동량이 아니야 그 출전 시간. 출전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이 선수가 제일 그 거리상으로도 제일 많이 아 뛰었어요. 그래요? 박지성이네.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닮았나? 심장 2개. 아, 순간 당황해서 닮았다는 얘기 들어. 순간 매칭을 시켰는데 깜짝 놀랐네.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거니까 2개면은 대단하죠. 사실은 지미 버틀러의 플레이어는 약간 그 지금 농구하시면서 되게 끈질기게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 혹은 되게 뭐 내외각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항상 팀 수비와 팀 플레이를 중심하는 사람들은 보시면 되게 많은 교과서적인 플레이들을 많이 할 거라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런 스토리를 이제 듣고 나신 다음에 버틀러의 플레이를 보면은 하나 더 또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또 좀 네. 그게 돼요 연상이. 네. 왜 저렇게 뛰었는지 싶기도. 왜 저렇게 열심인가? 네. 왜 저렇게 오래 뛰어도 불만이 없고 더 뛰게 해달라고 하는 건가라고 맞습니다. 얘기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무릎 부상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근데 되게 중요한 타이밍에 부상을 좀 안타까운데. MRI 결과는 뭐 이제 좋게 나왔지만 네, 다음 주쯤에 네.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인터뷰도 납득이 가네요. 이번에 다친 것 때문에 인터뷰를 엊그저께 이제 하는데 그래서 자기한테 더 아프고 이런 것보다 더 싫은 건 팀이 지는 거고 팀이 지는 거 더 싫은 건 내가 쉬는 거고 내가 쉬는 것보다 더 싫은 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말씀했던 스토리랑 조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더 플레이어의 공식 코너죠. 코너 속의 코너. 자유인에게 버틀러란? 나도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미 버틀러처럼.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멋진 주인공.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지미 버틀러처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이 대박이다 이거 진짜. 이거 코너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순간 너무 약간 졸렸거든요. 화들짝 깼습니다. 네, 네. 더 플레이어 흙 속에서 피어난 진주 같은 황소 지미 버틀러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다음은 자유주제입니다. NBA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들을 저희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NBA 관련된 뭐 룰, 뭐 인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저희가 초반부터 밀고 있는 단어죠. 직관이 습관이다.
직관은 습관입니다. 제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사실은 요즘에 NBA 인기가 올라가면서 뭐 예를 들면 스테픈 커리 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벌써 매진됐대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장이 다시 들어온다고 또 요청물이 생길 정도로 NBA의 인기들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주변 지인들도 그렇고 NBA를 직접 보러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많아. 열망의 사람이 많아졌고 버킷리스트에 NBA 구장에 가서 한번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은 저희는 갔다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뭐 이런 것들 팁이나 혹은 어느 구장마다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뤄봤습니다. 네, 저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저는 2개 구장을 가봤습니다. 2개 구장을 가봤고 호수님이 제일 많이 갔죠? 호수님이 저뭐 저는 습관인데 다음 주에 또 가면 뭐 버틀러한테 좀 험불함을 좀 못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습관이라고. 솔직히 여기서 죄송한데 방송인데 저 원래처럼 쌍욕할 뻔했어요. 저 오랜만에 막 본명 술이 안 깨서 네. 본명 부르면서 막 쌍욕할 뻔했어요.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지금. 자, 저희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도시를 한번 불러들어 보겠습니다. 메디스퀘어 가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뉴욕이죠? 뉴욕 네. 소개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레이커스의 스테이플 센터, 스테이플 센터 뭐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 그렇죠. 그리고 토론토의 그 에어 캐나다 센터, 네. 그리고 골든 스테이트, 오라클 아레나, 그리고 브루클린 바클레이 센터죠. NBA 가장 최신 이제 그쵸. 경기장이죠. 네. 아 그래요? 제이지가 디자인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로즈 가든이라고 포틀랜드 쪽에 그렇죠. 있는 로즈 가든 홈팬들의 어떤 되게 열광적인. 그렇죠, 예. 주로 저희가 빅마켓 예를 들면 뭐 뉴욕, LA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한 뭐 최근에 너무 인기가 많은 골든 스테이트 경기장, 뭐 토론토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스몰 마켓의 대표적인 뭐 포틀랜드라던가 혹은 그 학도님이 다녀오신 게로 투어. 게스트 투어죠. 게로 투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8마일 투어까지 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서로 같이 가본 적은 각자 다 따로 가서 그렇죠. 호수님은 티켓 어디서 주로 이렇게 많이 보세요? 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 요새 이제 그 NBA 그 방송 중에도 광고를 많이 하죠. NBA 그죠. 티켓닷컴에 네. 가는데 보면 이제 보통 이제 오리지널 표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오리지널 표라고 해야 되나? 원래 이제 배정되는 그렇죠. 예, 그 표는 사실 시즌 초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많이 판매가 되는데 좋은 자리들이. 예, 그렇죠. 근데 NBA에서는 그 리세일 마켓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 돼 있거든요. 리세일. 예, 그렇죠. 재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아무래도 이제 그 티켓마스터닷컴이 되겠죠. 이제 사실 뭐 NBA 경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리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 그 사이트인데 NBA 그 티켓마스터에서 보통 이제 그 경기가 임박해서 티켓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좀 굉장히 좀 비싼 부분이 있는데 뭐 미리 일정을 이제 사전에 픽스를 한 다음에 보통 이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그 찾아가지고 하면은 좀 상당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티켓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티켓마스터닷컴. 비행기표도 예약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뭐 티켓마스터닷컴도 저도 개인적으로 티켓마스터닷컴으로 갔다 와서 왜냐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성비를 따지셔서 리세일을 하더라도 혹은 그냥 오리지널 프라이스에서 사더라도 그냥 적당한 가격에 가시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 한 번 가는 건데 정말 좋은 자리 가고 싶다라는 그렇죠.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리세일닷컴에 그러니까 리세일하는 게 좋은 게 티켓마스터닷컴가 좋은 게 시즌권을 산 사람이 그 자리를 비워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진짜 앞에서 볼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좋을 수 있죠. 뭐 여행 코스로는 동부 쪽을 짜시면은 뉴욕과 보스턴,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브루클린을 같이 보실 수 있는데 그냥 뉴욕을 가셔서 뉴욕과 뭐 브루클린 경기를 보시는 게 가장 뭐 일반적으로 여행을 가시기엔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보스턴이나 워싱턴이나 이쪽 가시기에는 조금 일정상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뉴욕을 가셔서 뉴욕과 브루클린을 보시는 방법이 있고, 또 서부는 LA를 가면은 이제 레이커스, 클리퍼스 경기가 이제 네, 같은 그렇죠. 홈구장을 쓰니까 스테픈 일정상 쓰니까. 이제 볼 수도 그렇죠. 있고. 제가 그래서 이 방법을 이제 활용을 해서 실제로 갔을 때 레이커스랑 이제 클리퍼스 백투백으로 이제 두 경기를 다 볼 수 있는 일정을 잡아서 그때 보고 왔었죠. 그때가 작년이었 올해 초인가요?
그게 올해 작년 말이었죠. 작년 제가 말이었죠. 코비를 이제 처음으로 보러 갔을 때 네. 였는데 일부러 이제 시즌 내내 스케줄 다 확인을 미리 한 거죠. 이제 스테이플스에서 같은 경기장을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 일정은 아니지만 이틀 연속으로 이제 경기를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레이커스가 이제 백투백으로 경기하는 일정을 일부러 피했어요.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백투백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경기의 어떤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아니라도 뭐올 그렇죠. 시즌 한 경기만 보도 잘한다. 뭐 굳이 잘한다. 그래서 두 팀을 다 볼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네 팀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백투백 그렇죠. 경기를 하게 되면 그래서 다양한 저는 이제 웬만하면 최대한 많은 팀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일정을 이제 시즌 처음에 이제 스케줄 확정됐을 때 바로 확인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경기장을 확인을 해서 또 상대 팀을 확인을 해서 이제 경기를 예매를 했었죠. 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제가 한 달 전이었나요? 그때 추석 연휴 기간 때 다녀왔었는데 설날. 네, 그렇죠. 설날 때. 네, 마찬가지로 뉴욕 닉스 경기 그리고 그 다음 날 브루클린 네츠 경기 있는 스케줄을 찾아서 맞춰서 이제 다녀온 거죠. 네. 사실은 근데 뭐 미국은 우리나라 좀 다르게 구장마다 구단마다 티켓 프라이스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죠. 경기마다도 다르다는 거는 좀 주의해서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어디가 제일 비싸요? 뉴욕 닉스 MSG가 제일 비싸요. 그렇죠. 제일 비싸고 아무래도 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올 수 있는 빅마켓이 좀 비싸죠. 예를 들면 에버리지 티켓 프라이스 순위를 보면 뭐 뉴욕 닉스, 그 다음에 LA 레이커스, 그 다음에 뭐 시카고 불스. 시카고가 시카고 불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실력과는 비례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이제 마켓의 어떤 규모나 네. 어떤 그 도시 내에서 아니면 그 주 내에서 팀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다 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뉴욕 닉스나 뭐 LA 레이커스, 시카고 불스 정말 빅마켓이고 어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한 팀들이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참 되게 의외였어요. 레이커스는 워낙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강호였고 팀 티켓도 비싼 걸 알았지만 이번 시즌이나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좀 부진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티켓이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도 생각했었는데 레이커스죠. 예, 그래도 레이커스입니다. 클리퍼스보다 훨씬 비싼. 근데 되게 놀라운 사실은 클리퍼스도 꽤 비싸요. 빅마켓이어서. 왜냐하면은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시카고 불스 다음에 LA 클리퍼스예요. 그러니까 물론 레이커스보다 쌉니다. 레이커스가 이제 그냥 전자석을 그냥 평균 봤을 때 한 우리나라 돈 한 10만 원에서 이렇게 에버리지 레이커스가? 하거든요. 레이커스가. 근데 클리퍼스는 한 뭐 7만 원, 8만 원 정도. 그러니까 좀 근데 싸긴 사실, 한데 딴 데. 예, 말씀하신 에버리피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게요. 왜냐하면 이제 프론트로에 있는 그 좌석들이 어마어마한 가격을 차지를 많이 하잖아요. 앞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중이 배분이 이제 사실 팀마다 좀 다른데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가 전반적으로 다 비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앞쪽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뭐 몇백만 불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고. 몇백만 불. 그렇죠. 몇백만 불이요? 아, 몇백만 원. 네. 몇백만 원 자리들이 처음에 우선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뒤에 중간석에 있는 자리들도 몇십만 원 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편인데 클리퍼스 같은 경우는 제가 갔을 때 오히려 좀 앞쪽에 있었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섹션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쪽, 중간석, 이제 그다음에 맨 뒤쪽 이렇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정도의 10만 원대 가격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레이커스에서는 같은 가격에 가게 되면은 이제 거의 가운데 쪽에서 뒤쪽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의 거죠. 주로 티켓마스터 보시면은 100존과 200존과 300존을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이 100이 이제 완전히 그 시즌권 라인들이고 그렇죠. 200쪽이 이렇게 그 KBL로 보시면은 바로 프런트 위쪽인 거고 그렇죠. 300존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사실은 위닝처럼 보는 데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방금 준이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라 그럴까 한번 이제 인생 1대의 어떤 NBA 경험을 하게 된다면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불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쪽에 있는 좀 비싼 자리를 예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주사차례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계속 이렇게 관람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운데 있는 섹션 중에서 대각선 자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대각선이라고 하면 좀 코트가 잘 안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질 수 있겠지만 그 경기장의 어떤 그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원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백보드 뒤쪽이 아닌 이상 코트가 사실 굉장히 잘 보입니다. 잘 보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가운데 자리에 이제 대각선이라고 하면은 TV 중계가 되는 그 카메라맨들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 자리 쪽에 옆자리다 보니까 경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가격 자체는 가운데 있는 자리가 좀 싸죠. 그렇죠. 네. 거기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가성비를 봤을 때는 제 생각에 가운데 쪽에 있는 대각선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코트 모서리 쪽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말이 모서리지 사실 코트는 다 완전히 다 시야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뭐 선수도 입장 퇴장할 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가면은 두 경기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다 대각선 장 가운데 쪽에 이렇게 하고요.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너무 가 싸서? 티켓이 너무 싸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싼 구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 구장을 가지고 있고 그게 뉴욕이라는 그런 대도시에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뉴욕 닉스에 밀려서 이제 아직 입지가 굉장히 없기 때문에 티켓 그러니까 그 관중 자체가 별로 없고 그만큼 이제 티켓 자체가 이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최근에 또 이제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이번 시즌에 너무 이제 그 부진했기 때문에 세일즈 성적이 다음 시즌에 티켓 값이 더 내려간대요.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뉴욕 쪽 가실 때는 브루클린에서 진짜 앞자리를 보시면 답이에요. 좋아하는 상대방 좋아하는 팀을 잘 골라서 앞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앞내를 맞출 수 있는 자리를 10만 원 초반대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싼 구단이 뉴올리언스 펠리컨스. 그렇죠.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갈 의사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애를 써서 거기까지 가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뉴올리언스 뭐 재즈 페스티벌이나 이런 페스티벌이나 이런 그런 건 알고 것들을 있겠죠. 엮어서 그때 한번 가셔서 뭐 거기서 이제 한국 페스티벌이나 재즈 페스티벌, 음악 페스티벌 같이 보시면서 경기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틀랜드는 어느 정도 하나요? 포틀랜드 되게 싸요. 포틀랜드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포틀랜드는 대신에 그 도시 자체의 프로 구단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프로 스포츠 구단이 그거밖에 없고 그 뭐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열기가 되게 뜨겁죠. 그리고 서부의 나름 정통의 강호팀이기 때문에 도시 내에서의 자부심이 있어서 뭐 되게 싼 편이면서도 열기는 되게 뜨겁고 구단은 되게 잘 되어 있는 편이고 또 포틀랜드 블레이저스가 홈에서 조금 강한 잘하죠? 편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저는 로즈가든이 되게 편해요. 예를 들면은 직항은 없거든요. 시애틀로 들어가셔서 내려가셔야 되는데 시애틀 들어가서 뭐 포틀랜드 잠깐 들리신다고 하면 그냥 도심에서 지하철 내정거장이면 갑니다. 트라이맷이라고 해서 거기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요새 제가 가장 핫한 팀이기도 하고 골든 스테이트의 이제 오라클 아레나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골든 스테이트 이거 경기 티켓 값이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미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가 1314 시즌이었네요. 이제 2, 3년 전에 갔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평균에서 평균 좀 이하 정도의 가격으로 제가 그때 개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올해 그 지난달에 했었던 그 오클라호마 경기를 이제 보려고 티켓 그 가격을 체크를 했었는데 같이 가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 가격이 제가 왔던 때보다 한 두세 배는 기본으로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달라요, 또. 중간석에 있는 자리가 400불이 넘었어요. 400불이. 중간석이 그렇죠. 40만 원. 중간 뒤쪽에 있는 자리가 400불이 넘는 자리라서 도저히 이거는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뭐 그래서. 자유인님 아시지만 사실 학도님하고 호수님하고 저하고 또 한 분 해갖고 이렇게 그렇죠. 이번에 오클라호마 썬더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보러 가려고 했는데 비행기 값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오라클 아레나는 정말 그 골든 스테이트가 지금처럼 엄청난 활약하기 전부터 이제 그 경기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곳으로 그렇죠. 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로즈간드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 유타 재즈죠. 유타 재즈 홈팬들도 굉장히 열광을 하는 편이고 골든 스테이트 이 세 개 정도 팀들이 어떤 팀 성적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열광적인 팬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저 오라클 아레나 팬들이 정말 엄청나게 열광을 했었거든요. 시카고 불스 유나이트 센터는 조던의 향기가 있는 그렇죠. 구단도 정말 좋죠. 그렇죠. 그 직관하실 때 뭘 느끼셨어요? 어떤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시카고 경기 가셨을 때. 시카고 시간했을 때 그래서 뭐 항상 얘기하지만 시카고는 데릭 로즈 거다. 오 웬일로 로즈 칭찬 데릭 아닙니까? 로즈만 볼을 잡으면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진짜. 그래서 그렇게 로즈 까시더니.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로즈에 슛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많이 안 들어가면 굉장히 열받합니다. 컴온! 막 이러면서 이제 점프샷 좀 그만 쏘고 돌파 좀 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돌파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게 갔을 때. 돌파는 안 하더라고. 예전만큼 이제 그 운동신경이 안 되다 보니까 제발 돌파하라. 근데 로즈가 하라. 하면 분위기가 바뀌긴 하죠. 그렇죠. 로즈가 잘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막. 왜냐하면은 그 뭐 인트로 때 뭐냐 From 시카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크죠. 얼마 전에 되게 웃겼던 거 있었는데 그 짐 머프레댓이라고 그렇죠. 뉴욕 출신이고 그 NCAA 누나가 매우 이쁜. 네. 누나가 매우 이쁘신. 그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뉴욕 닉스랑 10데이 컨트랙을 그렇죠. 맺고 이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뉴욕이 굉장히 경기를 경기를 망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카메라맨이 계속 그 선수를 잡는 거예요. 그 선수가 단 1분도 뛰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3분을 남겨놓고 이제 나옵니다. 그 전에 칼데론 뭐 그랜트 슛 쏠 때마다 다 야유를 합니다. 이 관중들이. 그 진모를 외칩니다.
팬데이밖에 안 되는 뉴욕 출신이니까. 네, 또 계약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이 선수를 위해서 막 외칩니다. 그 뉴욕 팬들도 굉장히 좀 극성스럽더라고요. 제일 극성스럽죠. 그리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뉴욕. 나와서 자유투 몇 개 넣고 자유투를 넣었다고? 네, 자유투. 굉장히 좋아하던데. 뉴욕 팬들은 정말 불쌍한 팬들이에요. 정말 그 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LG 팬들 같은 거지 야구로 따지면. 진짜 한 최근 한 15년 동안 프런트에서 너무 팀을 많이 망쳐놔가지고요. 돈이란 돈은 무조건 엄청나게 다 나는데 성적 안 나오는 그런 게 많았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트로이트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어떠셨어요? 그때 갔을 때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요? 저는 미국인들이랑 가갖고 되게 신변의 안전을 느끼면서 갔거든요, 사실. 아니 원래 살던 대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심에서 그 디트로이트 메인 시내에서 한 2-30분 정도 걸려요. 한 40분 정도 걸려요. 외곽에 있나요? 네, 조금 외곽에 있어요. 사실 그렇게 위험하진 않고요. 되게 안전한 도시고요. 좀 빅마켓보다 어떤 디트로이트는 뭐 성적은 좋았지만 인기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좀 악동들도 많고 안티도 좀 많은 그 팀인데 가면은 관중들이 막 시카고나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열광적인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 오히려 그때는 이제 필라델피아랑 플레이오프 할 때 아이버슨 있었을 텐데 아이버슨 열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뛰어난 슈퍼스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5명이 다 고루고루 이제 펼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예. 그땐 그럴만도 하죠. 왜냐하면은 완전히 게로시티, 모터시티자 게로시티 디트로이트인데 흑인의 아이콘 같은 앨런 아이버슨이 왔으니 앨런 아이버슨만 원할 수밖에. 제 근처 가시면 그 팔라스라고 하는 홈구장 이름이네. 더 팔라스라고 하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그 에미넴이 태어났던 그 8마일. 거기 이제 차만 지나가도 되게 무섭거든요. 사실 진짜 동네가. 어쨌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마이애미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이애미를 가보고 싶은데 거기에 어차피 해변이 있기 때문에 서핑하시는 분들은 가서 서핑도 좀 하고 거기가 주로 이제 고기나 뷔페가 되게 싸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새 수영 배우시는 거예요? 마이애미에 가기 위해서. 네? 수영표를 까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이애미를 갔다 왔는데 그 해변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그래요? 네. 물이 너무 뜨거워. 시원할 것 같아요. 들어가면 뜨거워. 저희 서핑 다시 가셔야죠. 안 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갔던 데 중에서 이제 그 캐나다 팀이죠. 토론토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토론토가 제일 좋았던 건 이유는 여기는 사실 뭐랄까요. 저희가 뭐 항상 토론토 랩터스 얘기를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캐나다 유일 이제 NBA 팀이다 보니까 정말 얘네들은 정말 그 애국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느낌. 그렇죠. 국가대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드레이크가 이제 그 토론토 랩터스의 홍보대사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걸었던 힙합스러운 분위기. 그래서 그 경기장 내에 어떤 그런 비트박스나 그런 음질이 정말 정말 뭔가 지금 라이브 콘서트를 보고 있는 듯한. 그래서 경기 중간에도 그런 이벤트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되게 참신했던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댓글에도 그 바툼 88님께서 달아주셨잖아요. 그 농구장에서의 어떤 이벤트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를 확인하려면 이제 그 농구 시청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직접 가서 보시면 그런 감동도 느끼죠. 저는 뉴욕 개막전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고 있는 블루맨이라고 아세요? 혹시 블루맨이 와서 이제 그걸 해요. 그런데 손목에 딱 차라고 이렇게 뭘 줘요. 다 그 좌석에다 깔려 있는 그걸 차고 있으면은 그 블루맨 드럼 소리에 맞춰서 이게 불 다 꺼져 있는데 불빛이 나가. 그래서 되게 막 하고 장관. 우리나라 라이터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라이터라니요. 우리나라는 그 핸드폰. 라이터라니 핸드폰이죠. 라이터는 옛날이죠. 옛날 사람. 라이터 끼면 촛불 집회 같아서. 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주류 팀보다는 비주류 팀이라고 그러니까 성적이나 인기군에서 비주류 팀들이 어떤 팬들을 위한 그런 이벤트나 이런 걸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참 레이커스 갔을 때 참 느꼈던 건데 제가 레이커스 경기를 보고 이제 다음날 클리퍼스 경기를 먼저 보고 다음날 레이커스 경기를 봤었거든요. 클리퍼스는 아무래도 이제 인기가 없다 보니까 팀에서 아주 그냥 발악을 합니다. 막 티셔츠를 막 던져주고 막 별의별 완전 난리를 부리는데 레이커스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게 팀의 갑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뭐 이벤트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최소화를 하고 그 조명 자체도 보면은 이제 라이트 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레이커스가 10년 전부터
그 다른 관중들은 안 보이게 하고 정말 코트마다 조명이 되게 딱 좀 바꿔놨어요. 조명 시스템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경기를 온 건지 콘서트를 온 건지 좀 이런 그러니까 콘서트를 오게 한 것 같은 정말 경기만 딱 경기 올리 경기만 딱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빅마켓과 이제 어떤 차이가 좀 있구나 이런 거 많이 느꼈었죠. 뉴욕도 그런 거 저는 한 번밖에 못 가봐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뉴욕도 그렇죠. 뉴욕도 최근에 보니까 뉴욕도 라이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경기 보고 있는데 네, 그렇죠. 맞아요. 네. 저도 뉴욕 갔을 때 느꼈던 건데 네, 예, 맞아요, 이제 맞아요. 경기장만 딱 그렇죠. 초점이 오도록. 경기장만 조명이 그렇죠. 들어오는 거. 그러면 정말 경기장만 딱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농구밖에 못 봐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그러니까 뉴욕은 좀 그 부분이 아쉬웠는데 레이커스는 그 팬 스토어가 정말 잘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팀이기도 하지만 그냥 단순히 어떤 머천다이징 이런 그런 상품들만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팀 히스토리를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서 어떤 포스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이렇게 붙어져 있고 참 그 스토어 자체가 어떤 관광 코스의 하나가 될 수 있는. LA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레이커스 이제 스테이플 센터 근데 말씀드리는 건데. 뉴욕은 진짜 없어요. 팬 스토어가 참 잘 안 돼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진짜 올리브영만 네. 너무 작아. 대신에 뉴욕 같은 경우는 NBA 스토어 이제 공식 그게 있죠. 최고죠. 그렇죠. 이게 근처에 걸어서 한 10분 15분 정도 걸려는 그 그렇죠. 거리인데 MSG가 37번가에 있고 그게 52번가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걸어갈 수 있는 위치인데 정말 예. 농구 팬들 들어가면 정신 그렇죠. 못 차려. NBA 스토어는 정말 가볼만 한 것 같아요. 진짜 거의 정신 못 차려요. 그리고 브루클린은 정말 이런 팬들의 어떤 그런 게 안 돼 있더라고요. 인기가 없는 게 왜 인기가 없는지 알 수 있는 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조준선 유니폼. 조조스는 이제 열심히 찾았어요. 제가. 근데 진짜 뉴욕 가시면 NBA 스토어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신 못 차립니다. 진짜 정신 못 토론토도 차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네. 토론토도 굉장히 그 자체가 굉장히 크고 그 빈스 카터나 어떤 트레이시 맥그리 이런 클래식 이런 저지도 굉장히 잘 준비가 돼 있어서 그쵸. 예전에 향수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게 나오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팁을 또 드리자면 물론 다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NBA 경기 보러 가실 거니까 딱 하나만 보고 오기 아쉽잖아요. 근처 대학 팀들을 찾으세요. 그렇죠. 그것도 괜찮죠. 네. 네. 뭐 미시간 이제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미시간도 있고 미시간 스테이트도 있고 농구 잘하는 팀도 있고 뭐 각 도시마다 있잖아요. 뭐 LA, UCLA도 네. 있고 네. 많으니까. 그 NCA랑 이제 스케줄 잘 맞춰갖고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NCA도 뭐 티켓팅을 그렇죠. 하고, 네. 제일 싸요, 근데. 네, 좀 정리해 드리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농구를 보러 가실 때 두 가지 종류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래 여행을 가려는 대도시를 가셨다가 하나의 코스로 농구 가려면 늦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소도시고 특이한 경험을 하시되 그 안에서 또 여행을 하실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저희는 뭐 아무래도 농구가 진짜 미친 빠돌이가 아닌 이상 같이 동행인이 여자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다들? 그런가요? 아니 뭐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대도시를 좀 추천드리고요. 대도시 추천드린다면 같이 가시기 좋은 게 뭐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그러면 뉴욕은 뭐 뉴욕 닉스나 브루클린, LA는 LA 레이커스나 클리퍼스.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는 최근 뜨고 있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LA는 백투백 일정을 좀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뉴욕 역시도 이제 브루클린과 어차피 지하철로 그렇게 되게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그렇죠. 접근성이 좋습니다. 네. 뉴욕은 되게 교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시면 그 두 개의 경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클랜드에 있어요. 그 경기장이.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보시고 그 서브웨이 타시면 오클랜드까지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버클리 대학교 쪽으로 가는 서버에 타시고 넘어가셔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티켓 사는 거는 요즘에 NBA에서도 그런 티켓 사는 많은 벤더들이 많아져 갖고 직접 세일링하기 위해서 NBA.com 티켓스.com이죠. 맞죠? NBA 티켓스.com. NBA 티켓스.com이라는 데를 더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사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리세일되는 것들 티켓마스터즈.com 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는 사실은 뭐 미국 가는 직항이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메인일 테니까요. 네. 뭐 아무래도 국적기인 대한항공 좀 더 낫겠죠. 네. 땅콩 많이 그런가요? 드시고. 네? 싸게 가려면 외항사 타야죠. 싸게 가려면 경유 한 3번 해갖고 경기장에서 자겠죠 그럼 이제 피곤해서. 저는 갈 때 대한항공으로 갔을 때도 좋았는데 캐세이 퍼시픽 탔을 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항공사는 다들 자신들 마일리지에 따라서 타시면 될 것 같고. 네. 비행기는 카약닷컴에서. 그냥 여행사 직원 아니죠. 네. 8번째 녹음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뭐 직관 얘기하고 나니까 저도 갑자기 여행 가고 싶네요. 봄바람이 살살 불고 있는 요즘입니다. 길게 여행 가고 싶다면 NBA 투어 한번 계획해 보시면 어떠십니까? NBA 투어가 어려우면 곧 3월이 끝나면서 끝날 KBL 플레이오프라도 한번 가보시는 게 근데 어떠신지요? 티켓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왜 없어요? 예, 몰라요? KBL 저도 모르겠어요. 되게 놀라운 일이야. 어제 티켓이 그냥 안 파는 거 아니에요? 그만 까요. 네. 커리 때문인지 농구의 인기가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주변에 농구를 좋아하고 싶은 사람에게 저희 네 남자의 수다를 추천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번 주 NBA 온에어 마치겠습니다. NBA 온 에어. Yeah.